세계 각국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이끄는 수학이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할 때는요, 진짜 문제가 안 읽히고요.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약간 이러다 망할 수도 있겠다. 문제를 푸는데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고 풀었습니다, 문제. 수학은 어쩌다 불안하고 힘든 과목이 되어버렸을까요? 항상 연습을 할 때 스탑워치를 놓고 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 이 문제는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하는 그런 좌절감을 겪게 합니다. 수학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번에 기말 시험 보고 1학기 전체는 2등급으로 받았어요. 등급만 보면 되게 못 봤다고는 말 못하는 건 맞는데 제 실력은 정말 형편없는 건 맞아요, 진짜. 내신 2등급이면 전교 11% 안에 드는 성적입니다. 그런데도 훈상이는 왜 자신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이게 진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문제들만 있고 진짜 이러다 왜 고등학교 와서 수학 50점 받는지 알 것 같다 해서 결국에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심장 막 떨고 손이 떨려가지고 결국 1번과 3번, 5번을 틀렸어요. 그냥 그때는 정말 불안을 넘어서 거의 공포였어요. 그냥 수학을 아예 버리고 대학 가는 방법은 없을까? 거의 이 정도 생각도 해봤고. 수학이 좋아 수학 선생님을 꿈꿨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느덧 수학은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 둘, 셋. 수학이 불안하다는 건 훈상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손에 땀이 많이 나요, 엄청. 이렇게 딱 종이 이렇게 딱 대면 이렇게 땀이 묻어요. 딱 시험지 받아보면 이게 머리가 백지가 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수학 시험 끝나면 옷이 그냥 이게 색깔이 이렇게 연한데 다 진한 색으로. 다리가 막 떨린다든가 갑자기 뇌가 멈춘다든가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이게 어떤 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수학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왜 불안까지 느끼게 된 걸까요? 우리는 전국 1,6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불안 진단 검사를 시행해 봤습니다. 그중 불안지수 3점 이상의 높은 불안을 가진 학생들이 3분의 1이나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불안을 보이는 4점대 아이들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시험 및 성적에 느끼는 불안이 가장 컸습니다. 시험을 봤을 때 전혀 본 적이 없는 문제를 만나면 머리가 벌써 딱 하얘지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주 A형적인 증상일 뿐이고 뇌에서는 이 워킹 메모리라 해서 단기 기억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불안이 들어오면 거기서 많은 스트롱한 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불안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그 역량이 소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은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수학 불안이 높은 경우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불안을 느끼게 되면 인간의 뇌에는 강한 뇌파가 형성되는데요. 이 때문에 작업 기억 용량이 감소하게 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두뇌 활동이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동안 아이들의 머릿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캡을 머리에 씌울 거예요. 수학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과 함께 뇌파의 반응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검사 시작할게요.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니터에 나오는 숫자가 짝수일 때 키보드를 누르면 되는 건데요. 숫자를 봤을 때 처리 속도와 정확도 등 뇌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홀수, 짝수만 구별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 그런데도 틀린 답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흥미롭게도 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걸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답률이 굉장히 정상보다 이게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범위거든요. 이거 네 박스를. 실제로 아이들의 정답률은 평균치인 86%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성급하고 불안한 심리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된 겁니다. N2인 경우에도 245가 정상인데 216으로 되게 빠르고 P300은 445인데 378로 굉장히 빠르고 자극의 강도는 오히려 정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 파랗고 더 빨갛게 나온다. 그래서 더 강하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빠르면서도 잘하면 되겠죠. 근데 빠르면서도 굉장히 실수가 많고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것만이 무조건 좋은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그런 인자는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런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 앞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급해지는 걸까요? 현재 수능 시험에서 아이들은 30문제를 100분 안에 모두 풀어야만 합니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한 문제를 3분 안에 풀어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일단 시험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시험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못 풀게 되는 것 같아요. 풀 때 뒤에서 친구 넘기는 소리가 원래 신경 쓰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들려가지고 불안해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갑자기 빨리 넘겨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은 가장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수학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풀고 있지만 흥미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기 다른 나라들의 대입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수학이 즐거울 수 없을까? 박형주 교수는 평가 방식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문제가 우리나라 현재 문제 같은 경우는 30개의 문제가 모두 독립된 문제입니다. 각각이 다 독립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문제 같은 경우는 큰 대문제가 있고 대문제 하에서 작은 소문제로 연관된 소문제로 갈라져 있어요. 앞에 문제를 해결하면 뒤에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생각을 계속 생각의 방향을 오히려 문제가 제시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건 프랑스의 대입 시험 문제입니다. 대문제와 연계된 하위 문항들로 구성된 이 시험 문제는 하나의 수학적 원리를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도 4시간이나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30개가 완전히 독립된 그냥 30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연결이 지금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구조이죠. 항상 연습을 할 때 스탑워치를 놓고 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 이 문제는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하는 그런 좌절감을 겪게 합니다. 수학을 심지어 재능 있는 학생조차도 수학이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실패와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지금의 평가 방식에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조차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수학을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시의 중요성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보니 이런 서술형 도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 방식이 바뀌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그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그런 이제 입시 방식에서는 변별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과 같이 약간 기형적인 그런 입시가 이제 생기는 것인데요.
평가에서 과연 변별력이 이게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이제 의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내려온다면 그런 그 큰 틀을 바꾸기 힘들더라도 일단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